자, 오늘은 전기기능장의 흑역사 또 이제 다른 걸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 전기기능장 시험의 부정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산학 유착 관계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서 발생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산학 유착 관계가 뭐냐?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과 학원, 학교들의 이런 유착 관계 때문에 상당히 이런 비리가 벌어집니다. 시험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빼오는 것이겠죠. 이제 출제자를 알아서 산업인력관리 직원한테 물어봐서 출제자가 누구냐, 그럼 출제자를 갖다가 연락을 해서 시험 문제 이번에 뭘 냈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해서 이제 또 받고 이런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산학 유착 관계가 아니고서는 그 유착 관계 속에서 벌어지지 않는 한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시험 출제자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매번 찾아가지고 시험 문제를 뭘 냈느냐를 이걸 알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이게 그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 내에서 직원이 이 출제자가 누구라는 걸 이제 밝히는 거죠, 한마디로. 알려주고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벌어진 일이라 옛날부터 과거서부터 계속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들의 유착 관계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끈끈한 뭐 아주 그냥 그, 그 관계 속에서 누구를 알기 때문에 누구를 정보를 이제 얻어서 이렇게 해서 해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시험지를 빼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시험지를 시험 당일날 빼오는 게 있고 한 30일 전이나 뭐 30일 그 훨씬 전에 이제 빼오는 경우는 출제자나 이런 그 검토자 이제 출제팀에서 산업외과 출제팀에서 이렇게 그 유출이 되는 것이고요. 시험 당일날 빼오는 거는 이제 그거는 감독관에서 시험장 감독관이나 이제 관리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시험장 내부에서 이제 이게 빼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비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감독관이라는 것도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관련된 사람도 많고 그렇죠. 뭐 지하철 공사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지하철 공사 직원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시험을 보러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하철 공사 그 사람 아는 사람이니까 혜택을 좀 줘서 합격을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항상 보면 그렇잖아요. 뭐 메트로에서 들어갔다. 그러면 메트로 감독관이 그런 일을 벌이죠. 그랬잖아 과거에.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거는 그래도 이제 학원하고 직접 연관이 안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폴리텍의 그 뭐 교수였던 사람이 정년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 감독관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감독관으로 들어가는 이 폴리텍 교수가 이 사람이 학원하고 대단한 유착 관계를 또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학원에다 시험지를 갖다 주고 뭐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어 이런 그 유착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들은요. 지금 좀 분위기가 상당히 굉장히 좀 어두운 그런 상황인데 쉽게 정보를 빼오기가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눈치를 보느라고 이렇게 못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런 관계가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 유착 관계가 그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분위기를 봐가지고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있다가는 다시 이제 또 계속 이런 부정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놈이 들어간 놈이 또 들어가면 또 그 짓을 버리고 그런다고. 감독관들이 그 감독관들도 있잖아요. 걔네들이 들어가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눈치 봐가지고 또 하고 계속 이래왔다는 거예요. 계속. 한마디로 썩은 물이 고이면은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그 얘기가 딱 맞는 얘기죠. 뭐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뭐 이사장이 바뀌고 이사장이 뭐 그 뭐
시험의 공정성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부정을 없애자 하면서 막 프랭카드 걸어놓고 별 생쇼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 봐야 그 사람 임기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1, 2년 뒤면은 또 다시 그 사람이 이제 저 임기 기간 안에 또 부정이 계속 벌어지는 게 바로 이 자격증 시험입니다. 다 그래 다. 전기능력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그래. 심지어는 뭐 지금 언론에서도 떠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건설기계 기사인가요? 거기에 그 매크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캐드 작업한다고 해 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왜 크게 보도되는지 아십니까? 그 경우가 뉴스에 떠들썩하게 보도가 되고 우리 그 60의 카톡 사건도 크게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도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산업인력가공단하고 연관성이 없어. 그건 학원 내에서 강사회에서 저질러진 거단 말이야. 수험생들끼리 또 저질러진 거고. 그죠? 그렇게 저질러진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산업인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떠들고 그러는 거 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이 출제자나 감독관, 검토자, 이 산업인력과 직원하고 관련된 이 민감한 이런 사항들은요. 절대 보도 크게 안 냅니다. 절대. 다 막아요. 누가? 산업인력과 국장이. 이사장은 맨날 그 뭡니까 이사장이라는 자는 어디서 그 낙하산처럼 와가지고 부정을 없애자 뭐 철저히 규명해서 밝히자 저 맨날 떠들고 그 밑에 있는 놈들은 뭐라고 합니까? 맨날 은폐하고 작업하는 그런 작업을 벌여요. 은폐 작업을 벌인다 이 얘기야. 그러니 뻔 넘어 세상에 부정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냥 애꿎게 말해 수험생들 있잖아요. 그 매크로 쓴 사람들, 뭐 카톡 조금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만 그냥 주구장창 죽어 나가는 거지 한마디로. 걔네들만 그러는 거고 그 부정의 그 원흉인 이 산학유착 관계 속에서 있는 이 원흉인 출제자 또는 뭐 감독관 관리원 얘네들은 절대로 처벌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무슨 뭐 이게 계속 이 시험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맨날 그렇게 떠드는 거냐고. 응? 이사장이라는 자가 나와서 새로운 사람이 왔다고 그 사람이 없애자고 맨날 떠드는데 그게 될 것 같으냐고. 그 사람 솔직히 말해서 산업일관 여기 와서 이사장 한지 며칠이나 됐다고 몇 달이나 됐고 몇 년이나 됐다고. 우리는 이거를 지켜본 게 지금 제가 이 시험 정기경장 하나만 지켜본 게 14년이야. 그리고 옛날에 자격증 딴 것만 해도 뭐 거의 한 30년 전에 자격증 딴 거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계속 했어. 나도 자격증이 꽤 많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와, 내가 지금까지 이걸 겪어보면서, 이 산학유착 관계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저기 63에서부터는 필답형이 기능장 시험에 들어오다니까. 그 2차 실기 시험에. 원래 2차 실기 시험은요. 기능 작업형 시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능 시험인데 아니 이게 기능 시험에 웬 뜬금없이 필답형이 딱 들어와? 필답형을 잘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기사 산업기사 속에 그 단답형이나 약간의 그 간단하게 쓰는 서술형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뭐 간단한 계산 문제 이런 것들. 그런 거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사 산업기사 쪽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기능장 쪽에 가져와 가지고 2차 실기 시험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요. 그러니 이 시험이 이게 무슨 기능 시험이냐 이 얘기야. 아니 자격증이라는 거는 그 특성화된 자격증이라고 이렇게 딱 여겨져서 이게 기능 시험은 기능 시험으로 이거 끝나야 되는 거고. 기사산업기사는 기사산업기사 쓰는 걸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계산하고. 응? 그런 특성이 전혀 없어요. 특성이 없고 이걸 보니까 기능장이 뭐냐면은 공사기사하고 전기기사하고 이 두 개를 갖다가 짬뽕 시켜놓은 것 같다. 짬뽕 시험이 돼버렸어. 그거 짬뽕 플러스 기능사 플러스 그지? 그러니까 전기기능장은 전기기사 플러스 전기공사기사 플러스 그 다음에 기능사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가 짬뽕된 짬뽕 시험이 돼버렸어. 그러니 이게 무슨 자격증이냐 이 얘기야. 기능장으로서 이제 그 자격증이라는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것일지.
그냥 명목상 마이스터 자격증이라 해서 기능장 자격증을 주는 것뿐이야. 그렇게 돼버린 거야. 자, 그 요즘 보면은요, 최근에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게 세 가지 조사하고 있죠. 뭐냐면은 그 미용장하고 이용장에서 그 돈 주고서 이렇게 합격시킨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전남 지방 경찰서인가요? 그쪽에서 그 경찰청인가 뭐 그 전남 쪽에서 거기서 별도로 조사를 하니까 그거는 좀 조사가 제일 될 것 같아요. 별도로. 왜냐면 울산 경찰청이 안 하니까. 울산 경찰청 하면은 그런 거는 못 밝혀요. 걔네들은 그 산업인력가공단하고 굉장히 또 이런 관계가 있어요. 조사하면서 맨날 관계가 있어가지고 산업인력가공단이 뭐 좀 봐달라 그럴 거라고. 그러면은 이제 봐줄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거는 좀 하자 이렇게 도움을 받는 그런 사이기 때문에 이 경찰청이 걔네들이 밝히질 못하더라고. 62회 때 그 포항포리 사건하고 뭐 다른 사건들이 그랬어요. 몇 가지가. 그랬고 카톡만 그냥 주구장창 팼던 거지. 경찰도 또 뭐 그 사건 조작하느라고 그냥 그 증거 자료가 없으니까 말 맞춰서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 녹음 파일이 그 저기 말이에요, 그 저기 법원에 제출됐잖아요, 검사에. 그런 데서 무슨 놈은, 울산 같은 데서 그 저기 이런 부정행위 시험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렇다고 쳐. 그래. 어차피 비리 저기 집단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용장하고 미용장 그 돈 받고서 저기 합격시켰다는 거 그거 하고, 지금 또 뭐가 있죠? 그 차량 정비 기술사인가요? 차량 정비 기술사인가? 거기서 이제 그 부정이 있어서 시험 문제 유출됐다는 거. 그거는 울산 경찰청이 하고 있으니까 뭐 그거는 무산될 겁니다. 조사도 안 돼요. 그냥 대충 끝내 버려요. 시험지 뭐 어디서 유출됐냐 그러면 출제자가 이제 뭐 이렇게 유출시켰다 이렇게 하면서 처벌 못한다 땡 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울산 경찰청은 뭐 믿을 수 없으니까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 괜히 그냥 한다고 이렇게 생쇼하는 것이지, 그런 거 그 차량 정비 기술사 시험 문제 유출됐다는 거 그런 거는요 잡지도 못해요. 그 잡을 일도 아니고 울산 경찰청이 그냥 그 한다는 것 뿐이요. 그건 소용도 없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죠? 또 하나가 또 있는데 뭐지? 그 저기 산업인력가공단 직원들이 그 부정으로 시험에 응시했다는 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알고 가고 다 보고 그 안에서 다 지들이 다 시험 문제 뭐 낼 것도 알고 다 하잖아. 근데 그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한다니까. 그래서 그거 조사된다고 그러는데, 에이 그것도 생각을 해봐. 그것도 해봐야 그냥 무산해서 다 넘어갈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적발해가지고 누가 이제 부정으로 응시해가지고 합격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언론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니까. 그럼 뭐만 언론에 주구장창 팼냐? 그 60회 카톡 사건 같은 거 그런 거 주구장창 패고, 매크로 같은 거 그런 거 주구장창 패는 거야. 왜? 그거는 산업혁과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니까. 자기들하고 관련이 없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뿡 터뜨려가지고 내보내고, 나머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하고 관련이니까 깊이 연관이 된 산업인력공단이 깊이 관련된 부정사건들은 언론에 보도도 안 해요. 이게 언론이라는 게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이 광고를 하거든. 광고를 하는데 어디 뭐 연합뉴스라든가 어디 뉴스라든가 뭐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산업인력공단 광고를 이렇게 내요. 그죠? 그럼 광고 수익을 얻어야 되잖아, 걔네들도. 이거 만만치가 않거든. 그래서 요런 광고 수익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언론 애들도 적당히 이거를 냈다가 이제 말다가 그런다고. 어떤 것도 내라고 하는 거 집중적으로 또 내고, 언론사 여러 그게 뭐예요? 60회 카톡 사건하고 또 뭐예요? 저 매크로 같은 거 그런 거나. 근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그 매크로나 그런 거나 뭐 저기 뭐 60회 카톡 사건이 별 볼일도 없거든. 응? 별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응? 문제는 이제 뭐 출제자나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 검토자 산업외과 직원 애들이 시험 문제를 빼다가 학원에다 팔아먹고 그걸 보고서 그냥 가는 거, 그런 건 뭐 거의 뭐 시험 문제 알고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그 대단한 부장인데 그런 것들은 처벌이 안 돼. 뭐 차량 저 정비 기술사인가? 뭐 시험 문제 뺐다고요?
그거에 가지고 처벌받았는데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손에 장을 지져. 어? 그런 거. 안 그래요? 절대 그거 처벌 안 돼요. 원래 이 산업인권 검정이라는 체제하고 이 자격증법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부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 처벌될 수가 없어. 그걸 산업인권 다 막는다고. 누가? 국장이 막어. 이사장은 맨날 부정 없애자고 떠들고, 이 새끼는. 참 웃긴다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부정 집단이라고 내가 하는 거야. 한 놈은 떠들고 부정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서 막 캠페인 하자 뭐 하면서 걔네들 떠들는데 그 밑에 국장은 그걸 또 막어요.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알려질까봐 다 말이야 은폐시킨다니까. 은폐 작업을 하고 막 별짓 다 해. 그런다니까. 위를 표면상으로 그렇게 막 하면서 밑에 이제 거기 바로 밑에 국장이라는 애들은 이제 다 그 짓을 하지. 아이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자격증 시험이에요. 이게 자격증 시험. 응? 참 두 얼굴을 하지. 한국산업인력가공단하고 고용노동부 저 사무관 하나 있잖아. 그 담당 사무관. 그거 되게 웃겨요. 그 사람. 나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그런 자리 와가지고 그 사무관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나. 나 그런 생각이 들어. 보니까 성질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내가 봐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데 그 과연 그 희한하다고. 그리고 또 학원하고 또 유착 관계가 있다고 그러더구만. 소문은 그래. 소문은 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유착 관계가 있다고 그러더구만 그 사람도. 그래가지고 60여 카톡 사건 대대적으로 막 두둑이 팬 놈이 그 고용노동부 사무관 아니요. 뭐 그런 놈이 다 있나 모르겠어. 그게 공무원인가. 이 학원하고 유착 관계가 있다니까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그 60여 카톡 사건은 주구장창 두들겨 패고 포악볼텍이나 다른데 사건을 갖다가 싹 그냥 갖다가 은폐 작업하고 막고 하다가 도저히 뭐 언론에 지금 많이 떠드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다 떠들고 막 항의하니까 뭐요 저희 거 이제 60여 카톡 사건에다가 그 뒤에다가 이제 끼워 맞추기를 했지. 별도의 사건인데 우리랑 관련도 없는 별도의 사건이었었어. 그건 이게 전부 다 그 산학 유착 관계 때문에 그런 벌어지는 일인데요. 이 학원들하고 유착이 돼 있어. 학교하고 이렇게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뭐냐면요. 그 산업인력가공단에서는요. 이 학원들한테 이렇게 돈을 주고 교육하는 게 있어요. 산업에 돈을 주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원들도 그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협력을 또 해야 되고 말 들어먹게 해야 되니까 이제 NCS 같은 거 좀 그 지네들이 또 추진하잖아. NCS 추진기관이 산업인력가공단이니까. 얘네들이 추진을 하면서 이거를 잘 따라오게 해야 되는 게 어디예요? 뭐 학원들이니까 또. 그리고 학원들이 또 예전에 과거에 했던 거 돈 받았던 거 뭐죠? 산업에 그 사업주 위탁이라는 교육도 있잖아. 그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산업에 직접 돈 비용을 갖다 준다니까. 사업주 위탁은.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런 유착관계 비리 속에서 이루어진 게 바로 현 자격증 그 시험의 부정이라 얘기야.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산업인과랑 직접 연관이 된 이 큰 부정 사건들은요 절대로 언론에 크게 보도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맨날 보면 매크로 같은 거 있잖아요. 매크로 매크로나 아니면 60여 카톡 사고 같은 거 그런 거나 그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하고 관련돼 가지고 산업에 직접 관련이 안 된 것들은 있잖아요. 크게 보도를 뻥뻥뻥 댄다니까. 이 인간 쓰레기지 한마디로. 나쁜 놈들이지 한마디로. 그렇지 않습니까? 참 잘못됐어요. 참 대한민국 썩은 나라.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되는데 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나 뭐 노무현 정부나 뭐 그 다음에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문재인 정부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을 대지를 못해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절대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이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요 부정은 또 계속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요 요즘 시험 문제 안 나오잖아. 그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면은 한 1년, 2년 지나면 그때 되면 또 계속 빼서 나온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면 되잖아. 그지? 맨날 그래요, 맨날. 아유, 내가 봐도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응? 그러니까 요즘은 좀 힘들지만 뭐 시험 문제도 안 나오고 정보도 안 나오고 뭐 시험 30일 전에 뭐가 나온다 이런 얘기도 안 나오고 답답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즘 뭐 하도 뭐 그냥 부정 그러니까. 응?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져. 조금만. 언제나 그랬듯이 언제나 그랬지. 부정은 계속된다. 씨. 아이고 지긋지긋합니다. 나도 좀 이런 걸 좀 정직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 제 마음도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수험생들도 조금 편하게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나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다른 거 다 아는데 나라고 안 해주면 그 방법이 없잖아. 응? 근데 이제 그거 해가지고 처리되는 거는 이 학원 놈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나를 처리하더라고. 야, 정말 이게 못된 놈들이지. 아니 20년 30년을 시험지 빼다가 그 부정을 저지른 그 새끼들은 처벌이 안 되고, 아니 카톡 그 조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처벌이 되고, 이런 경우가 어딨어. 정말 잘못했지. 이거 대한민국 썩었다니까 내가. 근데 썩은 걸 직접 확인하고 본 사람이 저였죠. 어?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야. 그러는데 내가 지금 하는 얘기에도 부정을 한다고? 어? 누가? 산업인력가공단 직원들이? 그리고 국장이? 그리고 누가? 이사장이? 아니면 뭐 고용노동부 사람들 부정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그럴 거야. 증거를 가져오라고. 증거? 증거 니들이 갖다가 보라고. 내가 왜 갖다 줘. 그거 갖다 주면 어떻게 해? 또 처벌할 거 아니야. 얘네들 항상 그래, 항상. 응? 대책이 안 써요, 대책이. 내가 봐도. 그래서 이 학원들은 말이에요. 학원들이 원래 산업인력가공단하고 유착관계가 굉장히 심했던 게 폴리텍 대학이에요. 폴리텍 대학이 굉장히 유착관계가 심했고요. 공고등학교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고등학교도 시험장도 있고 산업인력가공 협력관계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공고등학교도 그렇게 많이 했고 그리고 학원들이 자격증 학원들이 그런 유착관계 속에서 이제 비리를 이제 했는데 계속 그렇게 왔지. 이거는 절대로 어떻게 개선될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NCS 시작을 하잖아요. 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요 더 심해져요. NCS가 이제 시작된 원인이 뭐겠습니까? 말이야 뭐 무슨 기술 자격 인원을 갖다가 뭐 충족을 하고 보다 좋은 뭐 질적인 뭐 교육을 하고 개뿔 뜯어먹고 있네. NCS가 실행된 거는요. 정부 지원금을 갖다가 일부 있잖아요. 일부 학원들이나 이런 학교들한테 지원해주고 나머지 학원들은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영세한 데는 싹 죽여버리고 일부 거기 학원들 있잖아. 학교 같은데 거긴데만 지원을 해줘가지고 걔네들만 배불리기 위해서 뭐요 NCS가 실행된 것이지. 자격증법으로 자격증을 시험을 보나 NCS 뭐 과정평가이나 이수영 이거 하나 그게 그나마 뭔 차이가 있어. 똑같지. 결과는 결과가 똑같잖아. 자격증 몇몇 배출하는 거 똑같다니까. 뭐가 달라지는데? 일부 학원이나 학교나 배불리기 위해서 있는 게 그거예요. 서류 잘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양질의 교육 좋아하고 있네. 양질의 교육이라는 거는 시설을 깨끗이 하고 뭐하고 그거는 보조적인 그 수단일 뿐이야. 별 도움이 안 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공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그걸 극복하면서 해 나가는 게 바로 진짜 공부라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요즘은 뭐 배불러 가지고 뭐 시설만 좋고 뭐 그러면은 장땡인 줄 알고. 아이고 이거
돈 많은 놈들 또는 이제 학원 일부 학교만 정부에서 지원해서 배불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걔네들만 정부 지원금 계속 타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NCS 골자라니까. 다른 거 아니요. 뜯어봐도 아니요. 그래가지고 영세한 사람,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학원 할 수가 없다니까. 해가지고 그거에서 성공하기가 엄청 힘든 거예요. 과거에 이제 돈 많이 벌어놓은 놈들 학원 하던 놈들이 그런 놈들이 정부 국가 보조 지원금 타먹으려고 그걸 해가지고 하면 그 걔네들이나 많이 타먹지. 이 NCS 이걸 갖다가 다 승인해 주는 게 아니거든. 일부 딱 뭐 그 지역에 딱 전기학원 몇 개 있다가 몇 개만 딱 그냥 딱 해주고 나머지는 싹 안 해준다니까. 그게 NCS라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얘네잖아, 얘네. 응? 웃기죠? 아이고 참. 하여튼 이 부정의 온상 덩어리, 그 부정의 부정 집단이라고 하면은 한국산업인력활용단을 하지 않고서는 이 시험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가 없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정말. 이게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할 방법이 없어. 방법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지금 그 가장 깨끗한 시험이 뭐죠? 지금 자격증 시험 중에서 지금 한국산업인력활용단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자격시험 중에 가장 깨끗한 게 뭡니까? 그 CBT입니다. CBT. CBT 시험은 그날 딱 가가지고 말이야, 문제 유출도 안 되고 딱 가가지고 뭐예요? 물론 문제 유출을 얼마든지 시킬 수도 있지. 산업인력활용단 그거 갖다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CBT 같은 경우에는요, 뭐 가서 컴퓨터로 딱 보고 그날 그냥 바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경우 같은 경우 CBT 같은 경우는 그래도 깨끗한 시험이 되는 거지. 근데 나머지 뭐 2차 그 작업형 시험이나 실기 시험 뭐 나머지 그 이제 뭐 기사 산업기사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2차 시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런데 CBT 시험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쉬워요. 대부분 쉽고 자격 등급도 낮은 것들이 CBT로 보고요. 자격 등급이 좀 어려운 것들은 CBT로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CBT는 괜찮은 것 같아. 괜찮지만 그 CBT로 좀 어려운 자격증 시험을 볼 수는 없다. 그 한계에 부딪히는 거지 한마디로. 그 CBT를 확산시킬 수가 없는 거야. 왜? 어려운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그 가나다라 이렇게 사지선다형 그냥 빨리빨리 찍고 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 이게. 그렇잖아. 그래서 참 문제가 참 많습니다. 산업인력활용단의 이 검정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지금 뭐 그 산업인력활용단에서 뭐 이 그 부정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이제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막 떠든다고 부정을 없애자 그러는데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응? 없어질 방법이 없어 지금. 저도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지만 뭐 실망밖에 없었어. 방법 없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산업인력활용단, 한국산업인력활용단 거론은 계속 될 겁니다. 문제가 많아질 것이고요. 지금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NCS라든가 그리고 저기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이런 이원화 체제 속에서 지금 그 검정 체제를 지금 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다. 지금 보면은 문제가 있어서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 세상이 발전하고 더 이렇게 그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은요, 그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좋게 된다,
개선이 된다, 바뀐다 이런 것들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바뀌는지 아십니까? 예,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그게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건 좋다, 이 사람들이 나쁘다 그러면은 바뀐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좋다, 이런 수험자들이 이건 좋은 방법이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시험은 성공한 시험입니다. 괜찮은 시험이고 자기식 방법이고. 그런데 이 시험은 너무 나쁘다,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 시험은 정말 안 좋은 시험이고 부정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부정이 발생하는 거고,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수험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편하게 잘 볼 수 있고, 그 수험자들이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해서 이제 딸 수 있고 깨끗하게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누구는 시험지 빼다가 지도를 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런 식이 된다니까. 이게 돼가지고 이게 문제인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시험에서. 하여튼 그 수험자들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시험이 좋다, 나쁘다, 이게 옳은 시험이다, 부정인 시험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것이지, 다른 거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든 언제든 약간의 문제점이나 부정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또 그 수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걸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갈 때 이 시험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이게 옳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시험은 부정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잘못되고 패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끔 되어 있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산업인과공단의 그 NCS라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역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시험 정규직이나 시험을 갖다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이 문제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수업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